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이슬비가 내리는 오늘은 사랑하는 라디오 생일날. 네, YTN 라디오가 13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자, YTN 라디오 함께 해주시는 애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YTN 라디오 94.5MHz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방송으로 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 있고요, 어버이날 있고 또 부처님 오신날 등이 있어서 이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일주일 동안 시행했던 특별 방역 주간을 한 주 더 연장을 하는 것인데요. 자,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정부의 지침 잘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1부는 건강상담 시간입니다. 다리에 이 핏줄이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 하지 정맥류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고요. 2부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긴 밤 지새우고, 네, 아침 이슬의 주인공 양희은 씨와 함께 하는데요. 얼마 전 에세이를 발간했다고 하는군요. 오늘은 저자로 만나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늘 1부는 건강상담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리에 핏줄이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 하지 정맥류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증상 이외에도 다리 저림이 심하다면 하지 정맥류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 짚어보죠. 방송 들으시면서 평소 다리 저림이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왜 이러지? 궁금하셨던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라환도 외과의 라환도 원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하지 정맥류라고 하면 다리에 혈관이 좀 불룩 튀어나오는 증상을 떠올리게 되는데 정확하게 어떤 질환입니까? 네, 하지 정맥류를 설명하기 전에 예. 혈액순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혈액은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나오고 온몸의 구석구석을 지나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혈액순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다리의 혈액이 심장을 향해서 가려면 중력을 거슬러서 다리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정맥의 이상으로 다리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다리 아래쪽으로 혈액이 흘러내려오는 현상을 역류라고 하는데 예. 이런 혈액의 역류로 인해 다리 혈관 내에 혈액이 많아지면서 혈관이 꾸불꾸불 튀어나오게 되는 질환을 하지 정맥류라고 합니다. 예. 꾸불꾸불하게 튀어나오는 유관적인 현상 이외에도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다리에 무거운 증상, 종아리 쥐가 나고 다리가 붓고 또 저린 증상 등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하지 정맥류라고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하지 정맥류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생기는 겁니까? 네, 그렇죠. 예. 하지 정맥류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나타나는 병인데 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리 아래쪽의 혈액이 심장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력을 거슬러서 나가야 합니다. 예. 이때 중력 작용에 의해서 혈액이 다리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가 정맥 내의 판막입니다. 예. 이러한 판막의 변성으로 인한 판막 이상이 하지정맥류의 원인이죠. 판막 이상으로 정맥 혈액이 다리 아래로 내려온 것을 막지 못하여 정맥 혈액이 역류하게 되고 그래서 정맥이 늘어나서 하지정맥류를 일으키게 됩니다. 예. 즉 판막 이상이 하지정맥류를 일으키는 원인인 거죠. 예. 그러면 판막의 이상이 생기는 게 왜 생기냐는 것인데 판막 자체가 변성이 되어서 1차적인 원인과 다른 질환에 의해서 판막이 손상되는 2차적 원인이 있습니다. 예. 판막 자체가 변성이 되는 진행할 수 없는 1차적 원인의 위험인자로는 가족들이 같이 발생하는 가족력, 오래 서 있는 직업, 여성, 분만 등이 있습니다. 예. 이 중에 가족력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입니다. 하지 정맥류도 그 가족력이 있군요. 네네. 예. 또 1차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지 정맥류가 대부분이지만 신부정맥 혈전증, 간경화 또는 하지의 외상 등 다른 질환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되어서 2차적으로 하지 정맥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오래 서 있는 직업에서 좀 많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런 직업을 가진 그 분들은 하지정맥류의 위험에 좀 노출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오래 서 있게 되면 정맥 내에 압력이 증가하게 되어서 혈관을 확장시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확장이 되면 예. 판막이 변성이 나서 하지정맥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중간에 좀 스트레칭도 자주 해주셔야 되고 뭐 쉴 때마다 좀 앉아 계셔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로 서서 있는 사람들은 중간에 앉아 있을 때는 다리를 좀 올려주는 한다든가 제자리 걸음을 좀 해준다든가 발가락 끝으로 좀 서는 우리 티토 운동이라 그러죠. 발가락 끝으로 서는 운동을 해준다든가 아예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하지정맥 예방적으로 스타킹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혈관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증상 이외에 또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혈관이 튀어나온 증상 외에도 사람들은 가장 흔히 말하는 증상이 다리에 무거운 증상입니다. 환자분들 다리가 땅으로 꺼지는 것 같다. 다리가 천근만근이다. 다리에 돌이 붙어 있는 것 같다 등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거고. 좀 무거움을 느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새벽이나 밤에 자는 도중에 종아리가 쥐가 나는 증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외에도 다리가 붓는 부종이라든가 피로감, 불편감, 그리고 다리 저린 증상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 다리가 저리는 증상도 하지정맥류의 한 증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다리 저림 같은 경우는 뭐 저도 흔히 좀 느끼는 그런 증상인데 일반적인 다리 저림과 어떻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로 다리를 꿇어앉게 되면 정맥 혈관이 접혀져서 정맥 혈액이 종아리에 모여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다리 저림 증상을 일으키는데 이럴 때는 다리를 펴준다든가 종아리를 주물러주면 종아리 내에 정맥의 혈액이 빠져나가면서 정맥의 다리 저림 증상은 사라집니다. 이런 거는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하지정맥류를 가진 사람들은 꿇어앉는 자세 이외에도 가만히 서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어도 저림 증상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성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겁니까? 나이가 들면 그 정맥류는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또 많이 발생을 하고요. 아,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한다? 네. 외국 연구에 따르면 10대 이상의 여성에서는 72%에서 하지정맥을 가지고 있지만은 20대 남자에서는 1%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여성의 경우에서는 남성에 비해서 3배에서 4배 더 많이 하지정맥류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생리 주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주기적으로 증가해서 정맥벽과 판막을 팽창시켜서 판막이 약해지게 만드는 작용하고 임신 때 혈액 양이 증가로 인해서 혈관이 팽창하고 그렇구나. 또 임신 말기에 커진 자궁이 하대 정맥을 압박하여서 다리 정맥이 팽창되어서 정맥의 판막이 변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미니맘님께서 잠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돌덩이처럼 뭉쳐지고 땡기고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 운동법도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거든요. 잘 때 쥐가 나는 증상이 정맥류의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만약에 다리가 자주 반복적으로 쥐가 난다면 주무시기 전에 좀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마사지를 한다든가 그렇게 좀 증상을 완화시켜줄 필요도 있지만 하지정맥류의 초기 증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혈관 전문의한테 혈관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하지정맥류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할 수 있는 겁니까? 하지정맥류 치료는 혈관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하지정맥류는 혈관경화 주사 치료라고 주사만으로도 치료가 완치될 수가 있습니다. 아, 주사만으로도? 네네. 알겠습니다. 하지정맥류 치료 방법이 혈관경화 주사 치료로 하는 주사 치료도 있지만 절개 수술 치료라든가 레이저 수술, 고주파 수술 최근에는 생체 접착제를 이용한 정맥 폐쇄 수술 등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그 혈관 상태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그 애청자분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0199번님,
가족력이 있다는 이야기면 하지 정맥류도 유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라고 하셨거든요. 아직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예. 일으키는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가족력이 있는데 부모님의 하지 정맥류가 있으면 예.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친척이 하지 정맥류 있는 경우에는 40% 정도 더 발생을 한다고 보고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아서 자기가 하지 정맥류가 있다고 자식이 100% 하지 정맥류 가진다. 예. 이런 건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 5780번님, 양쪽 종아리와 허벅지 군데군데 실핏줄이 시퍼렇게 보이는데 이것도 하지정맥류 촉인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피부가 희고 얇은 분들은 예. 피부 밑에 정상혈관이 비쳐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하지정맥 중에 모세혈관 확장증이나 망상정맥도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경우는 본인들이 확인하기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혈관 전문의한테 가서 혈관 예.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서 확실하게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 6325번님, 잠자자가 특히 종아리가 저려서 잠이 깰 때가 많은데요. 정맥이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증상이 있습니다. 왜 이런 건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혈관 자체가 팽창되고 늘어지는 자체는 사람들이 인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가 심장이 지금 가만히 있어 계속 뛰고 있고 동맥으로 피가 지나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은 가끔씩 혈관이 쪽으로 물이 흘러간다든가 예. 혈관이 팽창된 느낌이 든다든가 이렇게 느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정맥류의 증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정맥류가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느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혈관 상태를 같이 평가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예. 0179 발목 부근에 쥐가 자주 나는데 이런 증상도 하지 정맥류와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종아리 쥐가 나는 증상은 하지 정맥류와 연관성이 많습니다. 혈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종아리에 노폐물과 피들이 고여있기 때문에 쥐가 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쥐가 반복적으로 자주 난다면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혈관을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예. 그 혹시 여성분들의 그 힐이 있잖아요. 하이힐. 이런 게 저 하지정맥류에 많이 안 좋습니까? 그렇죠. 하이힐을 신게 되면 종아리가 계속적으로 수축을 하게 됩니다. 종아리가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혈관을 짜주어서 정맥 혈관의 피를 밖으로 배출해 줘야 되는데 종아리 밖으로. 근데 하이힐을 신게 되면 계속 종아리가 꽉 쪼아주고 있기 때문에 혈관에서 피가 나가는 걸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래쪽으로 피가 더 많아져서 혈관이 늘어나게 돼서 오래 지속되면 혈관의 변성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저희 이 담당 PD가 본인 키보다 더 높은 하이힐 굽을 좀 신고 다니거든요. 네네. 예, 지금 듣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잘하겠죠. 2042번님, 다리가 너무 잘 부어서 압박 스타킹 의료용으로 사서 신고 있는데 좀 비싸서요. 일반 압박 스타킹도 하지 정맥류에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네, 일반 스타킹과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하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 차이가 있습니다. 예. 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종아리 아래쪽에서부터 허벅지를 통해서 피가 나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압력이 편차를 두게 되어서 나가게 서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스타킹은 다리에 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 편차가 혈액순환을 도와줄 정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에는 일반 스타킹은 도움되지 않고 정맥류가 의심되거나 증상이 많이 심할 경우에는 요즘에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되는군요. 네네. 병원에 와서 진료를 보고 자기에 맞는 길이와 압력의 차이를 구해서 그거를 신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애청자분들의 문의가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다음번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라환도 외과의 라환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은 퀴즈 말고 YTN 라디오 13주년 기념으로 특별히 슬라생배 100일장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YTN 라디오가 13살이 되는 날인데요. 그래서 주제어는 13입니다. 13수로 이행시를 지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도 하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열심히 세팅한 제 앞머리 어떤가요? 멋있죠? 지금 YTN 라디오 유튜브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작가가 써준 건데 와 너무 별로네요. 예, 저 그냥 읽었습니다. 제 생각은 아니에요.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13수로 이행시 지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아주 잘 지어주신 이행시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보답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라생배 100일장 13수로 이행시 보내주시고요. 4256번님 YTN 라디오 13주년 축하합니다. 최영진님 쭉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셨고 6040번님 YTN 라디오 13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술기운의 라디오 생활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최영진 잘생겼다 라고 하셨는데 MC 권한으로 이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이행시 필요 없어요. 자, 선물 드리고요. 7968번님 생일 축하합니다. 저도 쭉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3894번님 YTN 라디오 13주년 축하합니다. 공정한 언론, 정직한 언론 다 좋은데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늘 신선하고 재밌게 남아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예, 여러분의 바람처럼 그렇게 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자, 이행시 보내주신 분들 13수로 이행시 보내주신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는데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번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들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접속이 어렵거나 이 기기를 다루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또 복잡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신문고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송영희 디지털 소통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 YTN 라디오 13주년 생일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방송 들어가기 전에 네. 그 담당 PD가 또 노래 같은 거 시키던가요? 뭐 불러야 된다고? 지금 네. 조금 직전에 들었는데 네. 제가 그 이행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같은 거 좀 무리한 거 많이 시키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요. 이행시 한번 들어볼까요? 13인데. 네. 예. 13살을 맞이했습니다. 예. 셋. 세상 분들 모두 다 축하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굉장히 냉정한 스타일이어서. 네네. 예. 좀 뭔가 안 맞았습니까? 예, 좀 엄청 별로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네네. 짧은 시간에 또 이행시를 또 부탁을 해주셨고. 저도 좀 내용 보고 놀랐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는 신문고.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잘 아시겠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의 고충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주로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접수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도서 벽지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그 제 지역에 계시는 분들, 외국인 근로자, 국군 장병 같은 분들은 구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기 좀 어려우시고요. 그렇죠. 또한 인터넷 민원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이 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해 드리는 권익 서비스가 이동신문고입니다. 이런 지역과 장소를 또 직접 찾아간다. 그럼 전국 어디든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찾아가시는 겁니까?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전국 어디든 찾아갑니다. 갈 준비가 돼 있고요. 예. 예, 이동신문고는 지역형 이동신문고와 맞춤형 이동신문고로 상황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역형 이동신문고는 함양, 창녕, 봉화 이렇게 내륙 깊숙한 곳부터 목포, 신안, 거제 같은 도서 지역까지 전국적으로 찾아가 지역 주민을 만나 민원을 상담하고 있고요. 예. 그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시골 장터라
제거라든가 군부대 같이 특정한 민원이 빈발하는 현장, 그야말로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예. 또 태풍 피해나 수해같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에는 저희 국민 고충 긴급 대응반이 신속하게 찾아가 현장에서 국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으면서 느낀 건 대단하십니다. 네. 굉장히 먼 곳, 전국을 다 찾아가고 계신데 현장에서 어떤 민원들 주로 얘기하세요? 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상담도 많았습니다. 예, 그중에서 하나 소개해드리면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시다가 코로나19로 실직 상태에 놓인 민원인의 사례입니다. 예. 이분은 근무 기간이 6개월로 짧아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배우자가 자녀와 고국으로 출국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입국을 못하면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식품과 생필품, 아이의 학용품 등을 지원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곳곳에 계신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은데 어디에 얘기해야 되는지 몰라서 좀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이 민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 위기가정 구호비를 지원했고요. 기초푸드뱅크와 연계해서 식품, 생필품을 지원하여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예. 아니 그동안 민원이라고 하면은 사실 행정 처리가 좀 잘못된 상황만 떠올리곤 했는데 만능이네요. 이런 민원도 건의해서 지금 담당하고 있군요. 네, 사실은 이제 법상으로 정해진 민원보다 이동신문고에서는 조금 더 이제 많이 도와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법에서 정한 고충 민원 외에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권익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또는 의료비 지원이나 긴급 자금 대출 등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례 하나 더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와 의견이 맞으면 이 애청자분께 선물을 드릴 건데 잘 들으시고 이거 이행시 괜찮다고 하시면 그냥 과감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2140번님, 저 운 좀 띄워주세요. 13. 열심히 슬라생 들을 거예요. 셋이 듣다 둘이 죽어도 들을 거예요. 솔직히 이 정도면 뭐 진짜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어떠십니까? 셋이 듣다 둘이 죽어도 들을 거라고. 그러면 그렇게 진심이시면 선물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분 드릴게요. 저희 둘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자, 또 소개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산업재해와 관련된 민원인데요. 지난해 이동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사례입니다. 산업재해를 입고 치료 회사에 복직했는데 이전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부서로 보낸 겁니다. 산업재해 때문에 노동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다시 기존의 업무로 돌아가고 싶다며 방법을 찾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일하다가 다친 것도 화가 나는데 선의익자는 좀 다른 업무까지 한다면 직원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당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정보 구제 신청 절차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자, 이동신문고 좀 더 부지런히 좀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예정입니까? 네, 저희는 부지런히 올해도 계속 다닐 예정이고요. 매달 4개에서 6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각종 현안이 있으면 그 외 계획된 거 외에도 추가로 방문해서 촘촘하게 국민의 어려움을 챙겨볼 예정이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서 함께하는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철저한 방역을 실시할 거고요. 상담 시에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직원들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앞으로 또 그 민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국 방방곳곳 열심히 또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송영희 디지털 소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조세팡님께서 열심히 일하면서 재밌게 듣는 3시에 YTN 라디오 생생경제라고 하셨는데 생생경제 가세요. 생생경제 PD님께 선물 받으시고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어갑니다. 오늘 13수로 이행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1192번님, 열심히 일한 당신 금요일엔 떠나라. 셋째 낳기 전엔 돌아올 생각 마라. 진정한 애국자십니다. 이분 선물 드릴게요. 제 직권입니다. 4845번님, 열쇠 가져와. 셋셀 동안 애청자들 귀를 여는 열쇠. YTN 라디오. 이분도 좋은데. 7479번님, 10시 반에 만나는 슬라생.
세팅돼서 채널 변경 불가합니다. YTN 라디오 최영진 아나운서 사랑합니다. 야, 오늘 정말 좋은 아이디어 굉장히 많네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이전보다 책 읽는 시간도 늘었다고 합니다. 화성시에서는 각 기업으로 책을 배달하거나 지역 곳곳에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켜 늘어난 시민들의 독서를 돕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철모 화성시장 화상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화성시장 서철모입니다. 예,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 지금 오늘 YTN 라디오 그 개국 13주년을 맞이해서요. 13수로 이행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장님도 못 피해갑니다, 이거. 네. 혹시 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13시요? 예, 13시입니다. 제가 오늘 띄워드릴게요. 네. 예, 열심히 사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셋 이상이 모여서 소통을 하는 것이다. 예. 좀 준비 시간이 많이 짧았죠? 거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하고요. 보통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렇게 맞춰서 이행시를 해주시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은 관계로 좀 이렇게 쥐어 짜내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시장님도 평소에 책 많이 읽으십니까?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요약본들을 좀 많이 읽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공무원들하고 독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 토론도 하세요? 매주 합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직장인들은 도서관 가는 것부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기업에서 신청하면 회사 내에 작은 서재나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저희가 배달 온 서재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 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화성시 관내 기업에 한 50권 정도씩의 책을 미리 신청하면 그 기업으로 갖다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배달 온 서재라는 이름 그대로 책을 지금 배달해주고 계신데 기업별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신청 방법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그 기업이 홈페이지나 전화, 이메일로 신청할 수도 있고요. 예. 공공 작은 도서관에 가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도 신청할 수 있고 저희가 기존에 협약을 맺은 그 기업 협의체 여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온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는 도서관이라고 하면 이 좀 중대형 공공도서관을 떠올렸는데 최근에는 지역별로 작은 도서관도 상당수가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화성시 작은 도서관도 경기도 내 시군 그 정책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시장이 되고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를 도서관을 문화 허브화하는 겁니다. 예. 근데 저희가 대형 도서관들은 많지만 이 대형 도서관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퇴근 이후에 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근데 화성시에서는 198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이게 전국에서 시군구 단위에서 가장 많은 개수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작은 도서관 개수를 좀 늘리고 작은 도서관이 도서관의 역할 플러스 그 동네에 문화 허브 역할을 좀 하게 하자 이러한 정책을 꾸준히 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도 화성시가 소장하고 있는 책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든가 또한 회원증을 관리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왔는데 이게 아마 높이 평가받아서 저희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단하시고요.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도서를 대여하는 기능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의 작은 문화센터 같은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는 도서관을 그냥 지식을 얻기 위한 거나 아니면 열람실처럼 공부하는 거로 대부분이 사용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 가면 많이 볼 수 있었던 게
발뒤꿈치를 들고 다니세요. 뭐 예. 소리 내지 마세요. 이런 게 주였는데 지금은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아니면 대학생들도 공부하면 요새는 카페에 가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전부터 도서관을 마을의 사랑방어 하자. 예전에 우리가 큰 느티나무 밑에 모여서 어른과 아이들이 이렇게 소통하고 놀았던 것처럼 도서관을 그런 문화 허브화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또 지역 주민이 봉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자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공간을 넘어서 마을 아이들이 거기서 공연도 하고 또 경력단성 여성들이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 자기의 재능을 또 이어갈 수도 있고 또한 중장년층은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 아이들한테 새로운 재능 기부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같이 접목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애청자분 한 분께서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시장님 뒤로 전시되어 있는 한복이 뭐냐 이렇게. 저 한복이요. 저희가 정조의 도시에서 저희는 정조의 능이 있는 윤건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조대왕 능행차를 예전에 있었던 걸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조대왕님께서 오면 이 지역의 마을 예전으로 말하면 원님이 그 왕을 맞이하는 그때 입는 복장인데 예전에는 저걸 일회성으로 해서 한 번 입고 이렇게 없애고 했는데 저거를 그 매년 같이 입을 수 있게 해서 저기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능행차 축제를 못 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화성까지 오는 능행차 행렬이 매우 멋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 시장님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저 한복. 네. 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작은 도서관이 문화센터 같은 역할도 하고 주민들에게는 좀 숨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큰 도서관에 비해서 좀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저희가 198개를 조금씩 지원하다 보면 많다고 하는데 저희는 도서관을 도서관 기능 플러스 문화의 기능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나 문화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화성문화재단이 있고 그런데 이제는 점점 하드웨어적인 기능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시에서 자꾸 건물을 짓고 이런 거에 비하면 저희가 작은 도서관에 지원하는 게 작은 도서관은 민간게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예산에서는 효율적인 사용이고 또한 지역 주민들이 조그맣게 얘기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민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예산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에 화성시에서 또 하나의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고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번에 어저께 왕배 푸른숲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대한민국 최초로 공공건축물 중에서 제로에너지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이 제로에너지 1등급이면 건축물도 패시브하우스로 져야 되면 물론이고 그 안에서 쓰는 모든 전기를 친환경으로 생산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 도서관에서 쓰는 거에 117%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17%를 거꾸로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맞이해서 대한민국도 2050년에 넷제로를 선언했는데 글로 가는 과정에서 공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거기에 아이들 어른 할 거 없이 지식의 전당인 도서관을 최초로 했다는 게 저희는 매우 의미가 있고 또한 우리가 에너지 제로 등급을 1등급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고 이 도서관을 이름처럼 도심 속에 숲을 만들자라는 모티브로 만들어서 뭐 서가나 이런 것도 자작나무라든가 녹색 식물로 안에를 인테리어를 했다든가 그래서 친환경으로 가면서 어린 세대들에게 미래에 갈 모습을 전달해주는 도서관 형태로 만들어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다음에 한번 꼭 가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철모 화성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긴 밤 지새우고 바로 떠오르는 분이 있죠. 오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찾아와 주신 손님은 지금 이 노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은 작가님으로 모셨는데요. 얼마 전 발간된 에세이를 모은 책 그러라 그래의 저자 가수 양희은 씨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희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선생님. 아이고, 최영진 아나운서 너무 과분한 말씀을 해주시네. 제가 또 너무 사랑하는 분이기도 한데 네. 너 이름이 뭐니? 그거 굉장히 저 재밌게 봤거든요. 아, 그래요? 예. 자, 오늘은 좀 저자로 모셨는데요. 네네. 이번에 나온 책 제목이 그러라 그래입니다. 네, 그러라 그래. 네. 이 말은 그 송은희 씨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일화를 네. 얘기했던 게 가장 먼저 좀 떠오르는데. 아, 그래요? 이걸 책 제목으로 사용하실 정도면 평소에 자주 좀 사용하시는 말입니까? 자주, 네,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경우에 쓰는 말이에요. 예. 근데 후배들이 옆에서,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시원해지는데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해서 예. 이번에 책 제목을 고를 때 저는 사실 제 거에 관한 하는 별 아이디어가 없어요. 남의 일을 대할 때는 뭐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하지만 제 자신 일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출판사 쪽 직원들이 아무래도 그쪽 일이 전문이니까 좀 정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예. 왜냐하면 그 말 자체에서 제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그래 그럼 그러라 그래.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듣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바로 건너편에서 있어요. 예. 그렇죠. 네, YTN하고 지금 마주보고 있습니다. 예, 저 M본부 가 계시죠? 네. 예. 지금 생방송 끝나고 마주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라 그래에 대한 일화를 듣고 이 말 자체로 위로가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좀 속이 시원해진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네네. 저도 가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라 그래. 뭐 혼잣말로 하곤 하는데 네. 어떨 때 이 말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느낌이 있어요. 예. 무슨 진정거리듯이 그러라 그래. 그쵸. 잘났어 그래. 뭐 이런 얘기도 가능하고. 예. 또 이제 뭐 이쁜 의견들 그러면 그러라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맞아요. 있고. 예. 네. 뭐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그건 뭐 그 사람 소관이니까. 예. 그러라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희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분들 나름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든 간에 자유로우시죠, 뭐. 그렇습니다. 저희 담당 작가가 우리 양희은 씨 책을 읽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음성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라디오 듣는 줄 알았다고. 다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매달 월간 여성시대 기고하신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하셨는데 네. 매번 새벽에야 마감을 하신다는 얘기가 참 반가웠습니다. 라디오 왜요? 왜 반가우세요? 예? 마감에 글 쓰세요 언제나? 아니 왜 이상하게 미리미리 써두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죠. 꼭 마감 날짜 새벽에 신새벽에 일어나서 또 풀어가게 되니까. 그럼요. 특히나 요새는 사람 만나는 일도 제한이 있고 또 그렇습니다. 일도 없고 그러니까 노래할 일이요. 예. 그러니까 거리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더욱 뭐 이렇게 마감이 돼서 마감날 새벽에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라디오 청취자들에게 전하는 것과 또 책으로 내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22년간의 일상을 책으로 내는 일이 조금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것도 같은데 어떻게 나온 책입니까? 이게요. 22년 동안 사실 원고가 한 260편이 돼요. 예. 우리는 한 달도 못 쉬고 사실 쓰는 셈인데 예. 이거를 제가 책을 내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고요. 저는 이렇게 뭐든지 잘 계획을 하질 않아요. 예. 그냥 흘러가는 흐름에 맞춰서 당장 내 앞에 오는 일 순서대로 하는 편인데 예. 제 글을 쭉 읽어온 어떤 출판 담당하시는 분이 이거 책으로 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완강하게 거절했죠. 그건 뭘 책으로 내겠느냐 그랬는데 또 그걸 이렇게 모아놓고 읽으면서 추리면서 뭐 그분들한테 어쨌든 설득이 된 거죠, 제가. 그래서 49꼭지가 이제 세상 앞에 추려져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엔 이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콘서트 같은 거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해지진 않거든요. 예.
이게 콘서트를 기획하는 그런 기획사로부터 어떠한 제안을 받아야 이제 그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 직업이 뽑혀야만 되는 직업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뽑아줘야 일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판 일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누군가가 저를 뽑아주시면서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게 된 거죠. 애당초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애청자분들 중에 그 5분에게 우리 양희은 씨의 책 그러라 그래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자주 해주세요. 예, 우리 양희은 씨에 대한 응원 멘트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그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또 책 선물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개인적인 좀 질문인데 사실 책도 이야기고 노래도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노래와 책 좀 쓰시면서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노래는 어떤 면에서 전파를 타고 날아가면 또 다시 잡기가 그렇지만 책은 늘 글로 읽게 되니까 오래오래 남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면에서 주변에서 오래 남는 거는 글인 것 같아요. 아, 글이다. 예. 책을 읽으면서 참 좀 부지런하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매일 라디오 하시고 이렇게 글도 쓰시고 식사 준비하시고 공연도 좀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데뷔 후에 51년 지금 진행하시는 라디오만 해도 한 22년 정도 됐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 힘들지 않으세요? 일상 유지하는 비결이 있을까요? 이게요. 리듬을 타고 이렇게 습관처럼 붙게 되면 힘 안 들어요. 이게 무슨 맨 처음에 아침 프로를 맡아서 하게 되면서 일찍 일어나고 이런 게 버릇이 되기까지는 힘들겠지만 저는 결혼해서부터 이렇게 남편한테 새벽밥 차려서 뭐 일 나갈 때 먹이고 또 뭐 도시락 싸고 그러고 또 제 할 일을 하고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이 별로 힘들지는 않습니다. 아, 일상이 됐기 때문에. 네네, 일상이 그냥 리듬이 붙어버렸어요. 그렇게. 네. 0478번님께서는 양희은 씨, 저 오늘 아침에 진짜 미운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러라 그래 이 한마디 들으니까 아주 그냥 속이 뻥 뚫립니다. 위로가 돼요라고 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진짜 그러라 그래 하고 털어버리세요. 아, 좋다 이거. 그러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5169번님 대박 팬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하고는 경쟁 방송 아닌가요? 저 솔직히 11시까지 여성시대 듣다가 여기로 넘어와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경쟁 방송이라고 하기에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주 큰 방송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부끄럽습니다. 매일을 빼곡하게 좀 지내시면서 몇 년 전부터는 콜라보 프로젝트인 뜻밖의 만남도 좀 이어오고 있으시잖아요.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겁니까? 제가 늘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작업을 해와서 굉장히 좀 폐쇄적인 편인데요. 좀 열어놓고 2014년부터 작업을 하지 않았던 음악인들이 많으니까 저보다 이제 좀 연배가 후배인 그런 분들하고 작업을 어떻겠느냐 하고 주변에 제 연주팀이 그렇게 제안을 했고 제가 그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 음악인들하고의 콜라보가 더 다양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뜻밖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9번째까지 발표가 됐죠, 세상에. 2018년이 좀 마지막 만남이시던데. 그래요. 성시경 씨하고 늘 그대라는 작업. 맞아요. 새로운 뜻밖의 만남도 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계획이야 있죠.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되면서 저도 조금 가라앉아 있어서 이렇게 뭔가 좀 마음에서부터 혼자서 풀어져야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억지로 하는 건 없으니까 좀 흐름이 뭔가 가슴속에서부터 이렇게 깨어나면 해야죠. 올해가 데뷔 51주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사실 대면 공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관객과 함께하는 무대가 좀 그리우실 것 같은데 너무 그리워요. 다시 관객들과 공연장에서 만난다면 첫 곡으로 생각해 두신 곡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는데요. 뭐든지 이렇게 미리 생각하고 계획을 하지 않아서 또 그 시절, 계절에 따라서 무대에 따라서 첫 곡이 달라져요. 그때. 네네. 7988번님께서는 저는 책 직접 사볼게요. 위로는 제값 주고 받고 싶다고 직접 구매하시겠다고.
네, 고맙습니다. 5757번님께서는 양희은 삼행시 할래요 하셨거든요. 한번 운을 좀 띄워주실래요? 양희은이란 가수는 희망과 축복. 은총입니다. 우와, 너무 과하다. 과하네요, 정말. 이분 책 좀 드리죠? 네, 그러세요. 자, 8548번님께서는 그러라 그래 이 책은 한 권 저 구매하고요. 나중에 너 이름이 뭐니? 제목으로 책 한 권 더 내주시면 10권 구입하겠대요. 다들 그러세요. 아니, 이 제목으로 책 한 권 더 내주시죠. 뭐 또는 그럴 수 있어로 책 한 권을 더 내라 뭐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너 이름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제안을 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너 이름이 뭐니로 책을 내시면서 내용은 본인의 이렇게 정체성을 좀 찾아가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쓰시면 아이디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다시 좀 책으로 돌아가서요. 네. 인상 깊었던 부분이 신부님들께 웃음으로 좀 이자를 갚고 있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선생님의 유쾌한 웃음소리를 들으면 저도 오늘 너무 좀 웃게 되고 네. 이렇게 웃음을 전달하는 건 좀 복리이자로 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자 갖고 계세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복리라고 아인슈타인인가 뭐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복리라도 좋고 뭐 정말 웃음이라는 건 좀 방어 기제를 누그러뜨리지 않습니까? 그럼요. 웃음은 좋은 거죠. 예, 네. 예. 그럼요. 네. 과거로 돌아가면 자전거 배우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네. 언제쯤 쓰신 내용입니까? 이게 자전거를 맨 처음 배운 게 한 20여 년, 한 4, 5년 전 얘기인데요. 예. 자전거를 너무 선망했어요. 자전거 타는 아줌마를. 예. 그래서 제가 그 특별 교실이 있어요. 저쪽에 올림픽 공원에 가면 주부들을 위한 그 자전거 교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흘을 연수를 했는데 연수를 하고는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탈 줄은 아는데 타보질 않았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한테라도 이렇게 뭔가 두려워하는 걸 매번 두려워만 하지 말고 한 번은 해보라 하는 그런 내용. 그렇죠. 그런 내용이에요. 또 넘어져서 배우는 것들도 많으니까요. 맞아요. 넘어져야만 배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넘어지는 법부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인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책을 통해서 안부를 전한다고 하셨는데 라디오를 통해 매일 수많은 분들을 좀 사연으로 만나잖아요. 그렇죠. 이번 책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보내는 답장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물론이죠.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늘 하지만 사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는 못 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네. 알겠습니다. 저도 선생님 책을 샀고요. 네. 지금 또 저희 YTN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로 전시를 해놨거든요. 네네. 스튜디오 오시면 제가 사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오늘 일정상 좀 안 됐으니까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분들께 그러라 그래 포함해서 위로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여러분, 뭐 세상 살기가 다 고단하고 힘들지만 털어버리는 법도 배우면 그렇게 속 많이 상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러라 그래 하면서 한바탕 웃고 나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동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수 양희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YTN 라디오 개국 13주년 13번째 생일인데요.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8967번님, 열일해온 YTN 라디오 샛별처럼 빛나 이 세상을 밝혀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샛별은 괜찮은 이행시 같네요. 샛별은 좀 뭐랄까요,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지는 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라지란 말씀이십니까 오늘? 생일인데. 3835번님 13주년 축하드려요. 최영진 쭉 살아남으세요 라고 하시면서 열렬히 진행하시는 YTN 라디오 팀들 셋째 딸이 시집가서 그 딸이 13살이 될 때까지 승승장구 하시길.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열심히 해야겠군요. 자, 오늘 생일 축하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변함없이 지금처럼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선물 받을 분들은 저희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드리고요. 홈페이지 공지를 저희가 따로 하겠습니다. 공지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지금 나오고 있죠? 양희은 씨와 성시경 씨가 함께 부른 늘 그대 전해드리면서 늘 그대 곁에 있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